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추석 선물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값비싼 쇠고기와 굴비는 안 팔리고 실속형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6 경북 ICT 융합 컨퍼런스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는데요. 포항이 ICT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즐기고 보급하는 행사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게임은 장애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은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비싼 육류와 굴비 등의 매출은 크게 줄고 실속형 건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과 가까운 대형 유통업체.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본격화됐지만 올 추석은 철강 경기 침체의 영향이 뚜렷해 선물 구입 개수도 줄고 단가도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5만 원짜리를 했었는데 한 3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조만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삼과 차 등 건강 선물은 100% 매출이 늘었지만 값이 비싼 갈비와 굴비는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그 김영란법 영향인지는 자세히는 파악은 안 되지만은 한우 세트하고 굴비 세트가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포항 유일의 백화점도 차이는 있지만 흐름은 비슷합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 경기를 감안해 올 추석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실속형 상품 비중을 30% 확대한 영향인지 이 금액대의 건강 상품이 인기입니다. 반면 값비싼 선물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세트 위주로 30% 이상 물량을 준비해서 고객들 니즈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인기가 높은 사과와 배 등 과일도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매출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이 추석 선물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관내에 3만 2천여 명이 농업에 5천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심각해진다며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선물용 농축수산물 가격은 5만 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 한우 선물 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규 원전 부지 보상을 위한 토지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영덕군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주들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영덕군이 발전소 건립에 편입된 토지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며 한수원이 제시한 10대 제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오면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 천지원전 편입 토지는 1,701필지며 소유자는 857명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CT 관련 산업이 지역의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포항에서 열린 ICT 융합 컨퍼런스에 모인 전문가들은 지금 포항이 가진 연구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ICT 산업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이미 대중에게 친숙해진 구글 알파고와 IBM의 왓슨 같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세 가지입니다. 지역의 ICT 연구 인프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포스텍과 안동대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공장 자동화를 접목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축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있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건가가 지금 포항에 걸려있는 커다란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ICT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ICT 산업은 인터넷 기반만 갖추고 있으면 지역 기업이라는 핸디캡을 벗어던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은 ICT 융합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점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ICT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회사나 공장의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지난해 대학 구조평가에서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던 경주대가 올해 또다시 부실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구조계약평가에서 D와 2등급을 받은 일반대학교 32곳에 대해 학사구조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주대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대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일부와 일반 학생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될 예정입니다. 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의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정보와 능력과 게임 실력을 겨뤘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움직임은 더디지만 승부가 진전될 때마다 표정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재미있고 긴장되고 친구들과 사이도 더 좋아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얻게 됐어요. 한 게임 업체의 아이디어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8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230여 곳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게임이란 콘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을 활용해 장애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종어를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8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의 순기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정보화 대회에서는 아레아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e스포츠 대회에서는 프리스타일 2와 팡야 등 9개 게임 종목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게임 마구마구와 모두의 마블처럼 비장애 학생이나 지도교사와 한 팀을 이뤄 게임을 펼치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VR과 모바일 게임 등 게임 문화 체험관도 함께 운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전형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포항 지역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포항대는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수시 1차 전형에서 전체 학생의 90%를 선발하기로 하고 수능 점수 반영 없이 고교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습니다. 설린대는 인기학과인 간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지원 등을 확대해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938년 기상 관측 이래 3일 누적 강수량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큰 피해가 난 울릉도에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화물의 상하선을 담당하는 우성해운과 일성해운은 재해 구호 물품을 무상으로 운송하기로 했고 대저해운은 천막과 장화 등 수방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울릉도 심층수 생산업체와 산채 영농조합법인 진각종에서 생수와 음식을 전달하고 있고 개인 택시지부에서는 버스 운행 중단으로 울릉 고등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자 무료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도 매일 장병 200여 명을 수해 현장에 투입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울릉도행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은 3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어나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통영 욕지도가 23만 명, 신안홍도 22만 명, 여수 금오도와 매물도 21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친목단체 회원 60여 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서로 공모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식당 등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신 모 씨와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방제 종합대책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매개충의 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항공 예찰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이달 중순까지 마치고 지상 예찰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과 금강송 지역에는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 지상 예찰을 실시해 하반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을 시샘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고, 모레는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꽤 더우셨죠? 내일은 조금이나마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목요일에도 26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도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하늘에는 내일 많은 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21도, 독도 22도,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내일 바다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26도까지 떨어진 기온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의 해양경비안전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울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예선안을 편성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경비안전서가 개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진 해양경비안전서에는 250여 명의 해경요원이 상주하고 10여 척의 함정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후포 마리나항 건설 등 해양 인프라가 확충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경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포항시 29개 읍면동과 포항 특정경비지역 사령부 예하 29개 부대가 자매 결연을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연을 통해 양측은 위문 행사 개최와 참여, 대민 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를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13개 읍면동과 부대 간의 자매 결연을 했지만 최근 들어 교류가 소홀해졌다며 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도를 통해 모든 읍면동이 결연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경주 본사에서 2016 품질의 달 기념식과 원전 산업계 품질 증진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수원 임직원과 한전 KPS,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등 협력사 직원 600여 명이 참석해 원자력 산업의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유공자 표창식도 가졌습니다. 내년에 경주에서 열릴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를 앞두고 경주시가 세계 최대 항공사 연합체인 스타 얼라이언스 네트워크와 항공권 할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계총회 참가자들이 에어 캐나다와 루프트한자, 아시아나 등 스타 얼라이언스 제휴 28개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14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는 내년 10월 31일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리며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부터 경주 지역 23개 읍면동 주민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기존의 의정보고회와 달리 소통 토크쇼 형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요구, 신라환경 보건 정비 현황 등에 대해 주민 여론을 듣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내에 내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 시내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환경부로부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25억 원을 확보한 포항시는 양덕 차고지에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전기버스 2대 외에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에 25대, 민간기업 출퇴근 노선에 5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55대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를 운행해 환경도 살리고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의 양분 분석과 비료 과잉 살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토양 검사를 합니다. 올해 쌀 소득 직접 직불제 신청 등록 농가 중 무작위로 9개 읍면에 놓은 165곳을 선정해 유기물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 3개 항목을 검사한 뒤 적정량의 비료를 뿌릴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할 계획입니다.